아 이게 누구야? 아 누구세요? 악수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아 따뜻하네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인터뷰인가요? 오늘 이렇게 진 씨의 인터뷰를 받게 된 먼 길을 달려온 BTS 정국이라고 합니다. 아 귀찮게 하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다시 한번. 예. 뭐 요즘 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 뭐 저야 뭐 그 뭐냐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뭐 비슷한 것도 찍고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녹음도 하고 또 뭐 정국이랑 놀기도 하고 예. 또 또 뭐 잠도 자고 게임도 하고 예, 한 잔도 하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뭐 반갑습니다. 또 진 씨랑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예. 또 이제 한국 안에 둘이 있는 건 또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음악에 관련된 어떤 음악에 관련된 그죠? 예, 예. 약간 개인적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팀이긴 하지만 또 각자만의 생각들이 있고 그치 또 꿈도 있고 예 방식도 있고 다 그치. 다르지 않습니까? 맞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네 던져보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이제 저희가 정말 많은 곡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형은 보통 이제 곡이 정리가 되면 녹음하기 전까지 어떤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뭐 연습하는지 뭐 준비하는 편인가요? 나는 그 우리 보컬룸이 회사 있잖아 우리 V앱하고 그죠. 이런데 그죠. 거기에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 뭐 사실 요새 층간 소음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어쨌든 크게 부르고 이러면 좀 민폐잖아. 숙소에서는 뭐, 그죠. 뭐 거기서 우리 보컬룸에다가 그 우리 가이드 다운받아 놓은 다음에 이 내 앞에 또 녹음하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다른 애들 하는 거 들으면서 흥얼거리면 어느 정도 익혀지는 그러면 익힐 때 멜로디가 먼저 외워지냐 아니면 가사가 먼저 외워지냐? 둘 다 안 헤어져요. 너는 천재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건 천재 아니에요. 이 녹음하면서 그 내가 그냥 부를 때랑 이 녹음하면서 이 들으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외워지는 게 또 다르잖아. 근데 저도 보통 그래요. 부르면서 이 외워지는 게 녹음하면서 외워지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죠. 어, 맞아. 녹음하면서 되게 머릿속에 팍 잘 들어오죠. 난 가사는 죽어도 안 헤어져요. 그리고 녹음을 진행할 때 뭐 메모 같은 거를 하면서 녹음을 진행하시나요? 나는 그 외울 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녹음할 때는 보통 우리 PD님이 뭐 요구하는 게 비슷비슷하잖아. 그죠. 이때까지 한 번 말하면 잘 안 바뀌잖아. 그죠. 한 번 뭐 여기에 좀 이렇게 호흡을 넣어서 뭐 발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한 번 얘기하면 그게 잘 안 바뀌잖아. 그죠. 그런 거는 이렇게 메모하면서 뭐 자 그리고 저희 이제 B앨범 네. 제 자작곡이죠. 네. 스테이. 네. 스테이에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해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가사 작업을 또 해줬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미세하게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범주 형님이랑 같이 했던 그 작업물. 네네네. 이 두 곡에 뭔가 어떤 감정이나 무드를 담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스테이 가사는 그 남친보다 내가 먼저 쓰기 시작했는데 몰랐지? 몰랐지. 방향성을 내가 잡긴 했어. 어. 그 뭐였지? 그 처음에 내가 가사를 그 뭐냐 사비 부분은 안 쓰고 벌스 부분, 도입 부분을 뭐 꿈이었을까 여긴 뭐 방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썼는데 남준이가 그거 좋은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 디벨롭 시켜가지고 지금의 가사가 나오게 된 거거든. 근데 몰랐네요. 그 새로운 사실. 상황이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다가 뭐 이렇게 나는 뭐 지금 여태까지 꿈을 꾼 것 같다 이렇게 눈 뜨면 다시 이렇게 아미들 있는 곳에 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난 알고 보니까 지금 방이었 그 잠자고 난 꿈을 꾸고 있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가사를 썼었는데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향성이 그렇게 잡히게 된 거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있을 때도 되게 우리가 공연했던-거나 이런 장면들이 되게 꿈 같다고 많이 말을 했었죠.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기 뭐야? 진 씨의 개인 신곡 그거. 어비스. 그거는 그 사실 제가 많이 우울할 때 우울했었나요? 우울했었죠. 악성 맛이. 그 있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 막 되게 막 맨날 무기력하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다고 했을 때 그때쯤에 쓴 노래였는데 뭐
사실 이거는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노래를 그 작업을 할 때 막 진짜 작업하기도 힘들고 이러는데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멜로디 흥을 보려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뭐 요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래서 뭐 다시 집 가가지고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사도 쓰면 뭐 거기서 이런 것도 추가해보면 어떨까 이러고 가사도 거기서 남준이가 또 도와줬어. 역시 나는 남능이죠, 남준. 나는 이렇게 내가 쓴 게 있었고 뭔가 새로운 방향이 안 나와서 그냥 남준이한테 그냥 새로운 거 그냥 다 처음부터 이미 쓴 거 있는데 새로운 거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써봐 줄 수 있냐 그래서 했는데 괜찮은 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 후렴 부분은 거의 통으로 남준이가 써준 게 들어가게 됐고 벌스를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정리하게 됐지. 가사의 본질적인 어떤 내용은 진 씨의 이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렇죠. 우울함과 어두운 내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뭐 나는 저 밑바닥에서 나올 수 있을지,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괜찮습니다. 나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가사를 곡을 쓸 때는 뭔가 가상의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진 씨 본인의 어떤 감정 상태나 이런 거가 좀 더 적합하다고. 그쵸. 저는 그 가사를 막 감성적이고 좀 시적으로 못 쓰는 이유가 되게 사람이 단순하고 직설적이니까 좀 제가 다 경험했던 일들 위주로 그런 거에서 이렇게 좀 쓰는 타입이죠. 저랑 비슷한 걸요. 단순 그 자체. 단순 그 자체. 앞으로 우리 많은 경험을 해봅시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진 씨가 말하는 김석진의 보컬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본다면? 제가 제 보컬이요? 이것도 사실 뭐 생각해본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죠. 없다고요? 네. 좀 단순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저는 뭐 제가 막 사실 스킬적인 게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목소리에 막 감성이 막 철철 묻어 넘치는 막 그런 타입도 아니고 뭐 파워 보컬도 아니지만 시키는 대로는 열심히 합니다. 저는 이제 형의 보컬을 들었을 때 딱 생각나는 단어는 소년 같아요. 소년. 소년이요? 네. 청년? 청년? 나이 좀 먹었군요. 청년. 오케이. 청년 나쁘지 않. 뭐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이 단순도 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단순하게 보면은 지금 딱 저를 나타내는 목소리잖아요. 꾸밈 없고 거짓 없는.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뭐 단순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이 단순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단순 이 생각과 보컬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번 앨범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앨범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이제 형의 음악을 풀어나가고 싶은지. 단순이라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그렇게 잘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주면은 그거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좀 그 감정에 맞게 그 목소리들이 묻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그 센 음악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건 좀 꾸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꾸밈은 이 만들어내기 힘들어가지고. 뭐 그런 이제 앞으로 다양한 음악들을 할 텐데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더 개발을 하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까? 그거 뭐 센 거면 센 거. 제가 막 목소리도 긁어보고 막 여러 가지 막 시도를 해봤는데 형 그냥 이 사람은 타고난 게 있긴 하더라고요. 진 씨, 진 씨도 타고났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타고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 불만은 없는데 각자 자기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 테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 씨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이 진 씨의 행복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BTS의 전국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들어가세요. 저요. JK. 반갑습니다. 반갑소. 굉장히 낯설고만. 반갑습니다. 반갑소. 사실 뭐 이렇게 둘만의 공간에 그죠. 뭔가 이렇게 있는 게 참 어색해. 그렇구만.
뭐 여튼 사실 오늘 이 시간은 좀 다양하게 좀 너의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음악을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런 작업 관련해서 좀 많은 것들을 좀 물어볼 예정인데 사실 나한테도 그렇고 팬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좀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오케이. 제게. 자, 잘 당한다고. 자, 그러면 좀 시작을 해볼 건데, 그러면 사실 이제 이번 B 앨범에 이제 너가 또 스테이라는 곡을 또 작업을 해서 그 트랙 리스트에 또 실었잖아. 사실 네가 작업한 곡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곡들을 어떤 식으로 또 풀지 그리고 어떤 뭐 예를 들면은 너만의 그런 소품집 뭐 믹스테이프라던가 그런 방향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제가 가수이기 이전에 어떤 가수의 팬도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많은 아티스트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이 사람은 또 저런 식으로 작업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나는 한 곳에 좀 많이 머물러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약간 색깔이 진영이랑 비슷한데 좀 직설적이고 단순하다기보다 이제 풀어내고 싶은 그런 뭔가 그림은 그려지는데 이게 내 안에 쌓여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구상은 되지만 표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리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너무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를 내 손으로 못 그리는 것처럼 너무나 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작업해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이제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여기서 이제 가능한 거는 이제 나의 본 이야기들은 어쨌든 내가 겪어봤으니까 이런 게 이제 쉽게 나오는 거죠. 뭐 제가 스테이도 그렇고 스테이 뭐 이제 믹스테이프로 원래 준비 마지막 곡으로 이제 팬송으로 이제 내려고 했던 곡이니까 그 B 앨범이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고 이제 Still With You 같은 곡은 이제 우리가 힘든 상황이었을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을 때도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으니까 이렇게 술술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약간 진심이 담긴 곡도 너무 중요하지만 뭔가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각도 너무 다르고 겪은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그냥 가상의 한 시나리오와 상황을 그리고 인물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뭔가 다양한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은 그런 궁극적인 마음이 있어요. 되게 독특하네. 네. 사실 보통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겪은 일들을 쓰는 게 사실 편하기는 하거든. 근데 너처럼 이렇게 뭔가 이 가상 쪽으로 뭔가를 대입을 해보고 이런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거든. 그게 어렵죠. 그래서 진짜? 제가 지금 시도를 하고 싶지만 이게 안 나오는 것처럼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하다 버릇하면 사람이 익숙해지니까 많은 도전을 해봐야죠. 앞으로.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사실 모든 도전이란 건 좋은 것 같고 사실 네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많은 것들을 좀 트라이를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또 궁금한 게 너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 너 작업할 때는 혼자 고대하며 일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좀 수정한 버전을 공유를 해주는 스타일인지. 그러니까 뭔가 사실 이렇게 한 번에 해가지고 한 번에 이거 완성된 걸 딱 들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수정한 버전을 이런 방향은 어때? 누구한테 피드백을 받고 또 한 번 너가 작업을 하는데 이런 방향은 어때? 이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너 스타일은 어떤 건지. 저는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트랙이 있어요. 트랙이 정해져 있어. 근데 저는 원래 한 번에 몰빵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몰빵은 더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별로 뭐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서 그냥 오래 걸리죠. 한 번 작업을 할 때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제 썼다 지웠다를 계속 반복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너 You Are I Tell은 너 기억나? 차 안에서 나 작업 과정에 한번 들려줬었어. 그래가지고 형 이거 사기 딱그 일본 앨범에 실으면 좋을 것 같은 곡인데 한번 들어봐 달라고 내가 나한테 했었잖아. 네, 됐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작업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였어서
그러니까 제가 약간 자신감이 없으면 시도조차 안 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트랙 같은 게 만약에 정해져 있으면 이제 작업 과정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할 때도 많고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는 거는 이제 혼자 그냥 끝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근데 뭐 뭐든 사실 결과물만 좋다면은 뭐 그 과정이 뭐 어떤 과정이 됐든 근데 이제 어쨌든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또 배워 나가는 게 있으니까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 야 그러면 스테이란 곡은 한 번에 나온 거야? 스테이는 이제 트랙이 먼저 있었던 경우고 어. 거기서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오 하루 만에. 따따따따. 근데 이제 많이 정리가 됐죠. 이제 남준이랑 랩도 들어오고 곡 길이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붙다 보니까 이제 정리가 깔끔하게 된 거죠. 원래 이제 제가 쓴 멜로디 랩도 있었는데 사실 나중에 한번 공개해. 그 부분을 뭔가 단체곡을 한다면 남준이 형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유닛곡을 한다면 근데 너 약간 이상한 랩 붙여가지고 우리 들려주잖아. 그냥 재미로 그냥 재미로 빵 터졌어. 뭐 여튼 참 스테이란 곡은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또 되게 뭔가 또 우연찮게 또 원래 있던 곡에서 바뀌어가지고 너 곡으로 또 선택이 된 거니까. 그죠, 맞아요. 되게 또 운명적인 어떻게 보면 비앨범과의 만남이지. 스테이는. 멤버들의 도움이 있었죠.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사실 이것도 물어보고 싶어. 어쨌거나 너 이제 BTS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앨범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녹음을 하고 냈던 이런 곡들 중에 너의 목소리가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이 있어? 저는 유포리아. 유포리아 너무 좋지. 유포리아라고 생각. 되게 최고인 것 같아. 유포리아라는 곡을 일단 곡을 잘 만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 목소리가 옛날 애기 같은 목소리랑 그리고 지금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목소리 그 사이 중점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발성적으로도 되게 고민이 많은 때였고 그래서 녹음할 때 진짜 힘들게 녹음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녹음했던 목소리가 뭔가 제 본연의 어떤 뭐라 해야 되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어떤 거? 너의 본연의 뭐? 뭔가 날 것의 느낌도 있고 내 감정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 나의 노력도 들어가 있는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해서 근데 되게 네가 표현을 잘했어. 너의 그 성숙한 목소리와 너의 되게 어린 너의 목소리의 그 중간점이라고 했잖아. 그게 그 곡에는 느껴져. 그게 확실히. 그때 확실히 확 와닿기는 해 형한테는 그게. 그때 되게 녹음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곡 진짜 명곡인 것 같아 유포리아는. 곡을 너무 잘 만나. 콘서트 때도 사실 매번 느꼈지만 네가 이제 처음 솔로로 딱 보여주는 유포 아니구나 두 번째구나. 비긴 다음이죠 유포리아. 비긴이고 그러니까 나 저스틴 데스 다음에 너가 부른 거지. 그래서 그런지 많이 들었던 기억이 좀 있거든. 많이 들었죠. 여튼 되게 좋은 곡이지. 그러면 사실 이번 앨범 작업도 그렇고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좀 음악을 풀어가고 싶은지 뭐 하고 싶은 게 있는지 네가 원하는 장르라든지 아니면 좀 뭐 아까 대충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네가 하고 싶은 뭐 이야기라든지 뭐 가상적인 부분이라도 네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거 좀 궁금하네. 제가 겪어왔던 걸 풀어내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제 아까 말했던 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곡을 내는 거를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야기에 따라서 곡 분위기는 너무나 달라질 거고 그래서 저는 한 장르를 뭔가 하고 싶다기보다는 여러 장르를 다 뭔가 소화해내보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이거는 제가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는 건데 그냥 뭐 곡도 그렇고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 뭐고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잊지 않고 앞으로도 음악에 대해서 좀 깊게 계속 생각해 나가면 뭔가 내가 바라는 이상의 것이 자연스럽게 내 주위에 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걷네.
예전에 내가 아니지. 앞으로 너의 무궁무진한 작업물을 기대하겠다. 믹스테이프 하나 내고. 오케이. 저 믹스테이프 그런 거 싶어요. 뭐? 총 메인곡이 3개. 3개인데 3개 다 뮤비가 있어. 3개 다 춤이 있어. 근데 너무 스타일이 달라. 그거를 딱 해봐.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봐. 사실 이쯤 되면은 뭐든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다양한 거 보여주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이걸 태영이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내 봐야지 알아. 내가 뭐가 부족했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사실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 저는 이번에 스테이 내고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봐야 알고 뭔가 이 또 반응이란 것도 있는 거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다 봐봐야지 내가 또 한 단계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것 같아. 그런 거. 그래서 나는 이제 네가 뭐라도 많은 걸 트라이 해보고 되게 다양한 거를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 예스. Yes. 고생했어. Yeah. 반갑네. 반가워요. 오늘 그쪽을 인터뷰하게 됐는데 오늘 좋은 대답 부탁해요. 어이 되게 영광이네. 태영이가 또 일단은 뭐 제가 살면서 네. 언제 한번 제이홉의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까? 아유 뭐 제가 오늘 한번 인터뷰어의 자세로 한번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 언제 한번 태영 씨에게 인터뷰를 받아보겠습니까? 네. 네, 저도 살면서 그런 일은 다시 한 번은 없을 거예요.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네. 생각하면 되나요? 제가 언제 한번 이제 제이홉 씨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앨범이 나오고 나서. 네.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기억나죠. 그 제가 네, 개인적으로. 병이 지금 너무 좋다. 네. 지금 미쳤다. 제가 다리 꼰 거 지금 푼 거 봤어요? 네, 이렇게 숙연해집니다. 네. 병 만든 거 너무 좋았다. 이거 여기 어떻게 생각하냐 막. 네. 아무래도 이제 형만의 분위기가 네. 이제 색깔이나 분위기가 되게 잘 담아된 곡이라서 네네. 제가 너무 애착이 가고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느낌이나 배경을 생각하며 작업하신 건지. 이 병이라는 거군요. 사실 이 상황 속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임팩트 있는 제목인데 네. 사실 병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유리병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진짜 아픈 병이 네. 있을 거고 사실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좀 많이 담은 곡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생각해낸 병은 좀 심리적인 병으로 먼저 다가가서 쓴 곡인데 네. 사실 이 상황을 겪으면서 되게 쉬고는 있지만 네. 이때까지 내가 원했던 쉬는 거지만 휴식이지만 되게 그 휴식이 온전하지 않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왜 불편한 거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느낀 게 이건 혹시 직업병인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를 자꾸만 해야 될 것 같고 음악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춤을 춰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자연스럽게 계속 심리적인 압박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런 심리적인 직업병인 거구나 해가지고 사실 그 부분에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들을 또 중의적으로 그냥 깨버리고 그냥 또 나의 삶을 그냥 계속해서 살아보자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이 병이 또 친구들의 또 멋진 목소리와 그리고 뭐 남준이와 뭐 윤기 형의 또 각자의 생각하는 부분들이 섞이면서 되게 이 시기에 딱 저희가 뭐 생각할 수 있는 한 부분의 그런 곡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의 스타일을 알다시피 이제 아무래도 뭐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녹음 방식이. 뭐 그렇죠. 네. 뭐 프로듀서님과 같이 그렇죠. 디렉을 하면서 네. 녹음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아니면 혼자 녹음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번엔 병 작업은 혼자 녹음하셨던데 예. 뭐 맞아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작업하면서 뭐 네. 어땠는지. 그렇죠. 사실 이 곡은 제가 혼자 녹음을 한 곡인데 사실 제 랩 부분은 심지어 가이드를 쓴 거예요. 가이드를 통으로 쓴 건데 왜냐면은 이게 원래 제가 작업했던 키보다 5키가 올라간 거죠. 그쵸, 키 작업을 그쵸, 하면서. 그쵸.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춰서 랩을 녹음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제가 표현했던 그런 랩 뉘앙스와 이런 느낌들이 잘 안 사는 거죠, 그 키에.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프로듀서 형이랑 같이 이제 고민을 해서
그 끝에 그냥 결국은 가이드를 쓰는 게 맞는 것 같다. 가이드를 썼는데 사실 그 피치가 무난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가이드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애드립적인 부분만 좀 이제 보컬 친구들과 랩 친구들이 뭐 트랙을 녹음한 거를 받아가지고 그 애드립 부분만 좀 추가해서 녹음을 해보자 해서 좀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애드립과 이런 구성 라인들을 제가 직접 좀 녹음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이 녹음을 직접 하면은 또 그만큼 또 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디렉 자체를 제가 직접 본인 스스로가 듣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편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르게 또 성장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곡의 프로듀서로서 많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이제 병 작업을 하면서 이제 남준이 형이랑 네. 남준 씨랑 네. 이제 지민 씨한테 SOS를 쳤다고 하는데 전 잘 모르는 경우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게 되게 좋은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든지 저 혼자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 이런 게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친구들한테 SOS를 청하는 거죠. 사실 이번 병 같은 경우는 브릿지 작업을 이제 지민이가 이제 멜로디를 거의 전반적으로 짜줬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거를 정리를 하고 다듬고 이제 이 가사를 이제 남준이한테 리더 친구에게 부탁을 한 거죠. 왜냐면 사실 뭔가 이 가사 마지막 브릿지만큼은 좀 에너지틱하고 그냥 좀 1차원적이 아닌 뭔가 좀 뭔가 좀 파이팅 있는 가사를 좀 담고 싶었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우리 앨범의 가사를 책임지고 있는 남준이한테 여기를 맡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SOS를 청한 거고, 그게 잘 세 명의 조합이 어우러져서 탄생한 브릿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곡이 또 완성이 된 거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좀 멤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겠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연락을 주신다면은 네. 제가 한번 바쁘지만 나는 바로 SOS. 그래도 바로 두 발 뻗고 바로 연락을 제가 해서 두 발 뽑고 바로 연락을 바로 연락을 해서 네. 죄송해요. 이렇게 연락을 해주세요. 연락해서 나중에. 예.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오케이 알겠어요. 영상 통화를 해야겠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제이홉 씨가 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작업을 했던 거나 지금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음악을 풀어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 하나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부분들, 그리고 감정들, 하고 싶은 말들, 이런 거를 담는 거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뼈대로 시작해서 뭔가 살을 붙이고 온전한 완벽한 하나의 사람을 만드는 거죠. 앨범이란 사람. 네. 네. 사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장르 구분 안 하고 좀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그리고 하고 싶었던 그런 이때까지 안 했던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지금도 열심히 작업 중이고, 좀 좋은 기회가 돼서 타이밍 맞게 많은 팬 여러분들이나 많은 분들께 제 음악을 좀 들려드리고 싶네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인터뷰를 맡아서 네. 제이홉 씨의 얼굴을 계속 보면서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왼쪽 얼굴에 뾰루지가 나가지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음악 얘기를 할 때 네. 입가에 미소가 띄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이 친구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춤으로 어떻게 보면 음악을 접한 건데, 사실 음악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숙연해지고 음악 이야기만 나오면은 뭔가 되게 겸손해지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그 정점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정점이란 것도 사람의 기준치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내 상식선에서 표현을 못하는 부분이지만, 그냥 계속해서 그 음악 이야기를 하면 좀 겸손해지고 좀 되게 숙연해지는 그런 부분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디 자리가 있잖아요. 네. 저희는 항상 맨 끝과 맨 끝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호비 씨의 표정을 그렇게 많이는 못 봤었어요. 그쵸. 너무 맨 지난 끝이죠. 7년간. 네.
근데 이렇게 계속 호비 씨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음악 얘기하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뭐 겸손해진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호비 씨 실력만 돼도 저는 자만하고 아, 우쭐해서 저는 어깨 피면서 걸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우 씨. 좋은 오늘 인터뷰네요. 좋은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깔끔했네요. 제가 10년 팬이거든요. 아, 이따 사인 한 장만. 아이씨. 아니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는 믹스테이프 한번 아. LP로 한번 만들어서 어우. 진짜 더 넓은 아미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태형 인터뷰어와 제휴 없이 아티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민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악수 많이 하네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이렇게 자리 내가지고 두 명이서 얘기하는 게 또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편하게 반말로 진행하시죠. 알겠다, 진아. 아, 저한테 한 얘기였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죠.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편하게 반말로 진행하자, 진아. 아. 뭐 이런 뜻이었다. 네. 뭐 우리 지민 씨 이번에 뭐 B앨범 PM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자작곡을 하나 이렇게 뭐 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병 작업할 때 병에 또 브릿지도 쓰시고 하셨으니까 크리스마스 러브 만들 때 이 방식이 조금 달랐을 텐데 혹시 당신만의 이 곡 작업 방식이 있는지 아, 결국 길게 와서 앞서도 작업 깔아야 좀 방식. 있어 아, 보이잖아요. 그런 거였군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마음이 가는 대로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서 아직도 마음이 끌리는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분들이 작업하는 것보다 좀 더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듣다가 생각날 때 또 네. 해야 돼가지고 자유롭게 하지 않나. 그럼 혹시 뭐 그 가장 기본적인 타입 있잖아요. 뭐 멜로디부터 쓰세요, 아니면 가사부터 쓰세요, 아니면 비트가 있으면은 뭐 비트 없이도 하는지, 아니면 비트가 있어야만 꼭 되는지. 지금까지는 이제 비트 있는 거에다가 네. 그냥 트랙이 있고 멜로디를 먼저 작업하는 방식을 추구했었는데 네. B 앨범을 작업을 해보면서 뭔가 키워드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키워드에 따라서 멜로디와 뭔가 정서를 그리고 가사를 맞춰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좋은 마인드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병에서 디테일하게 조금 더 들어가자면 병에서 브릿지를 썼잖아요. 네네네. 뭐 정확히 어느 부분을 썼는지, 그리고 또 가사도 혹시 참여를 했는지 뭐. 사실 병 같은 경우는 브릿지 멜로디를 제가 만들게 됐는데 사실 그 부분이 비어 있었어요. 네. 딱히 이제 제가 뭐 작업을 해보겠다 가져가서 하게 된 게 아니라 녹음을 하다가 이제 브릿지가 비어 있으니까 제가 그냥 혼자 흥얼거렸는데 네. 피디님 너 그거 괜찮다 한번 다시 해볼래? 해가지고 불러보고 정리하고 너 이거 괜찮으니까 너 들고 와서 작업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어허.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 네. 멜로디를 사용해 주셨죠. 네, 그리고 뭐 다음으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뭐 저는 몰랐던 화제 논란이긴 한데요. 네. 보이는 뭐 제 질문할게요. 알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라이프 고존의 그 후렴 부분이 또 여자냐 지민이냐라는 걸로 이렇게 화제 논란이 되었다고 하는데 네. 본인도 그 화제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화든지는 전혀 몰랐고요. 이제 이게 누구 목소리냐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이제 여성 목소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도 그렇고 피디님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뭔가 당장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너도 한번 불러보자. 어쨌든 너 목소리면 훨씬 좋으니까 멤버 목소리가 들어가면은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안 써도 되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또 제 목소리가 네. 들어갔죠. 좋네요. 네, 우리 이번에 B 앨범 녹음하면서 또 수정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뭐 네.
재녹음도 되게 많이 한 걸로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재녹음하면서 뭐 제일 많이 수정했던 곡이 뭐였는지. 라이프 고전이죠. 아 그래요? 네, 정말 저는 녹음하러 갔다기보다 맨날 다른 멤버들이 녹음할 때 녹음하면서 저는 연습을 해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고 그 뭔가 편한 분위기, 사비가 그렇잖아요. 네. 앞쪽 부분이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멜로디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뭐 화제가 됐는지 모르지만 특히 그 부분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화제가 됐다는 그 부분이. 아 거기가 어딘데요? 본인도 힘들어하셨잖아요. 아, 저는 이 부분은 안 힘들었어요. 저는 저는 이 부분이 그 반대였어요. 저는 낮은 음이 안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러브 제작기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나오지 못할 뻔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멜로디는 만들어 놨는데 가사 정리가 안 돼서. 네, 어떤 방식으로 이제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5일 전에 그때 포기하고 있었어요. 이게 남준이 형한테 도와달라고 하기도 멤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기에 좀 너무 다들 지치고 지쳐 바빴지. 있었고 그치. 바쁘고 힘들어했고 또 아픈 멤버들도 있었고 이러니까 그냥 집에서 좀 더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남준이 형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1절 가사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네. 보고 형이 이 바쁜 와중에 해주셨는데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다음날 스케줄인데 새벽까지 한 4시까지 안 자고 9시부터 해서 계속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비랑 브릿지랑 그리고 2절이랑 다 가사를 쓰고 형이랑 좀 더 의논을 하고 1절 가사도 같이 좀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이틀 만에 녹음하고 끝냈어요. 첫날 녹음 싹 다 하고 두 번째 날 수정하고 끝. 아 그런 거 지금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저는 뭐 이번에 그 어비스 쓰면서 녹음 한 이틀, 3일 하고 뭐 믹스랑 마스터 하는데 뭐 한 일주일 정도 걸렸거든요. 진짜 믹스 하루 바로 그 다음날 올라가고. 근데 작곡가 형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다행이네요. 슬로우 랩이 아, 그 슬로우 레빗 형이랑. 슬로우 랩 아, 오케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이번 앨범 작업도 그렇고 뭐 앞으로도 그렇고 혹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지민 씨만의 색깔, 음악 색깔을 풀어나가고 싶은지 뭐 하고 싶은 게 있는지 또 질문. 지금까지는 많은 도움을 받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시도를 해봤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조금 그냥 좀 한정된 스타일 안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가면서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뭔가 한정된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쿠스틱도 해보고 싶고 뭐 아예 댄스곡도 한번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시도를 되게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기 태영이가 얘기한 거 뭐였죠? 그 태영이가 블루 앤 그레이의 그 장르가 뭐였죠? 아 레트로 팝 레트로 디스코, 팝 디스코 발라드였나요? 발라드 댄싱 버전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민 씨가 좀 밝은 노래, 그 신나는 노래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스타일이 문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진짜 좋아했죠, 저도. 그런 스타일 한번 지금도 해봤으면. 저는 그 이어폰 끼고 혼자 듣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영광입니다. 영광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유후. 네. 자 마무리. MC가 약간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너가 이 주위를 둘러보면 알겠지만 진짜 나만한 MC가 없어. 그래? 전국 MC 다 이렇게 전국에 MC 봐가지고 하고 왔거든. 근데 밑에 호병인데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지. MC의 전문인데. 알았어. 마무리해줘요. 네, 자 어떻게 이렇게 지민 씨 오늘 저랑 인터뷰했는데 뭐 더 제가 뭐 질문을 안 했다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아니요. 너무 질문 잘 해주셨고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팬분들께 조금 저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이제 마무리로 네. 그 저희 이 코너에서 하는 게 있어요.
사랑해요 방탄소년단이라고 한번 카메라 보여주세요. 네, 풀샷이 어디인가요? 이거 같이 하는 게 또 매력이 있죠.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사랑해요 방탄소년단.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작이 산뜻하네요. 아, 그러게요. 아, 또 이렇게 또 RMC랑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약간 저는 저만의 또 스타일이 있기 아, 때문에. 오케이. 정리 안 네. 되긴 하는데 네. 제가 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사실 어제도 뵙고 이제 그제도 뵌 걸 봤을 때 네. 이제 굉장히 이제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또 행보가 좋으신데, 네. 네, 그쵸. 또 아미 여러분도 기다리고 계시죠? 아, 그럼요. 아, 뭐 항상 기다리고 있죠, 사실. 네, 그 그죠. 부분이야 뭐. 저도 같이 기다리고 있고. 네. 네. 그럼 바로 인터뷰 오케이, 시작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이 멤버가 인터뷰해 주는 거 이거 사상 최초 아닌가? 아, 또 제가 이렇게 이어가는 것도 처음인데, 네. 네, 좀 미숙하지만 잘 부탁드리고요. 잘 하셨어요? 어떻게 전타할 거는? 사실 잘 이제 처리했어요? 워낙 좀 진행이 좀 미숙하더라고요. 누구였어요? 있어요, 좀 만내라고. 아, 정국이. 만내. 아, 석진이 사실 이제 뭐 애석하긴 하네요, 좀. 네, 애석하긴 하죠. 자, 그러면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작업에 관한 얘기를 또 주로 할 거고요. 아유, 좋네요. 또 우리 작업할 때 이제 원래 잡혀 있었던 이제 일정이나 투어 같은 게 취소되면서 7명이 또 다들 힘들고 그랬었는데 아유, 어, 말해 뭐해. 이제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B라는 앨범이 나왔었는데 또 기분이 어떠셨는지 작업하면서 기분이 어떠셨는지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그때가 이제 희미해져 가고는 있어요. 벌써. 네. 제가 벌써 또 한 4개월, 5개월 또 이렇게 작업했던 기간들이 그죠. 아니, 사실 그걸 이제 작업한 기간이 그 정도 됐나? 아니, 더 된 것 같은데. 더 됐구나. 더 됐어요. 일찍 시작했으니까. 한 5, 6월부터 했거든요. 다이너마이트 하고 나서 거의 바로 했으니까. 반년이 넘었네요 이미. 네, 반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반년쯤 됐죠, 대충. 근데 이제 그때 같은 경우 이제 약간 절벽 끝에서 이제 약간 뭐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간 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 그러니까 뭐 다이너마이트 나오고 뭐 잘 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고 그건 활동이니까. 근데 이제 B를 작업할 때는 약간 뭔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느낌. 그리고 참 뭐라 해야 되나. 그때 참 그러니까 할 말은 참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되게 그렇게 지금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작업을 사실 했었죠. 다들 그게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어떤 감정을 여기에 담아야 되나 그렇죠. 그걸로 일단 우리가 이제 얘기가 시작이었으니까. 좀 다들 힘든데 이제 이걸 그렇다고 뭐 아 힘들어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또 저희는 이제 뭔가 어떻게 이걸 잘 마법처럼 연금술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쵸. 그래서 이거 아름답게 만들든 뭔가 긍정적으로 만들든 어떻게 변화를 좀 줘야 되는데 야 이거를 어떡하지? 약간 좀 그런 이제 고민이 참 많았었죠.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텔레파시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제일 먼저 냈었잖아요. 사실 그랬었죠 그때. 사실 그게 저는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하면서. 언젠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텔레파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선한 주제는 아닌데 되게 신선했는데. 약간, 그랬나? 네. 근데 이제 뭐 보면 종종 그런 그 소재가 가끔 등장할 때 있잖아요. 영화라든지 만화에. 근데 이제 그렇지만 약간 뭔가 우리가 하면 또 다른 텔레파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라이프 고즈 온을 했던 게 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들어간 거기는 하지만 그것밖에는 뭐랄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가장 이제 유일하게 남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남은 말이었고 약간 주문 같은 거였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작업실 앞에서 그 거의 테이블 하나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 거기에서 이제 방피님 와갖고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해요. 야 라이프 고준 어떠냐?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쳤던 적이 있어요. 아니면 뭐 캐리온 이런 거 어떠냐? 그래서 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 고존이라는 이제 곡이 이제 제 투팍의 곡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도 생각나고 되게 좋은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전에 냈던 곡이 이제 온이잖아요. 근데 그 온, 라이프 고즈 온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다. 하긴, 그런 기억이 네. 나요. 저는
키워드나 그 가사가 먼저 있는 게 보통 곡이 훨씬 잘 나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네. 이제 같이 이제 형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네, 네. 뭔가 같이 해보니까 이게 없으면은 시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나 피아노가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좋아서 이따가 내가 막 흥얼흥얼하면 멋진 곡이 나올 것 같잖아. 근데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비트에 맞는 말을 찾아다니려다 보니까 사실은 어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키워드가 꼭 필요했다. 가사나 키워드가 있는 곡이 보통 더 잘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게 오랫도록.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탄 노래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건 제 앨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여하는 앨범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나 예를 들면 잠시나 이제 병 같은 거는 이제 윤기 형과 그 호비의 아이디어잖아요. 그 그쵸, 그쵸. 출발 자체가. 음, 그래서 그런 방탄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멜로디나 컨셉 키워드가 같은 거. 먼저 이제 있는 경우에서 제가 그 상상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만 해서 뼈랑 살만 붙이는 경우. 근데 사실 이 작업이 수월하고 재밌긴 해요. 왜냐면 이미 돼 있으니까. 저는 거기다 편하게 이게 훨씬 편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아니면 도예요. 이게 너무너무 이거 뭐 이거 되게 신선한데 말만 좀 이렇게 다채롭게 풀면 되겠다. 그냥 이제 제가 밥숟가락만 살짝 올리는 그럴 때가 뭐 아니면 도인데. 아유 밥숟가락이라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시는데. 잘 올리면 기가 막히게 밥상이 차려지는 거고 이게 공감이 안 되고 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약간 빙빙 도는 거.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저는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먼저 올린 게 아니잖아요, 구조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재밌어요. 제가 보니까 뭔가 RMC도 뭔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게 상상이 가야 되고, 그렇죠. 공감이 가야 되고, 너무 중요하죠, 그건 사실. 이해가 결정적으로 이해가 가야 되는 그러니까 게 좀 어떻게 큰 것 보면 같아요. 약간 배우의 역할을 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할 때. 그쵸. 예, 그 안에서 그렇죠.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내가 그 역할을 못 해봤어도 상상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내가 역할을 못 해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가지?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공감이나 그 어쨌든 만드는 사람이나 부르는 사람이 이게 정확하게 이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특히 작사나 작곡을 하는 사람들은 가창을 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롤에 이입할 수 있게 내 얘기 아니어도 내 얘기인 것처럼 부르게끔 할 수 있는 게 되게 그거에서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렵죠. 어려운데 재밌고 저희는 너무 이제 행복하게 하죠. 저도 이제 덕분에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앨범 작업을 또 멤버들이랑 하게 될 테고 네. 또 개인적인 무언가를 또 보여주실 텐데 뭔가 하고 싶은 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민 씨랑 하고 싶다든지 좋죠. 지민 씨랑도 하고 싶죠. 지민 씨랑도 해야 사실 되고. 뭐 예정된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나 없긴 하네요. 사실 그게 이제 약간 제 우리 철라지망이 B 말고 우린 D가 있었던 걸로 사실 이제 기억하는데 철라지망이 아직 제 수중으로 다시 안 들어온 경우긴 한데 네.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불러주시면 네. 얼마든지 저는 사실 열심히 지민 씨랑도 해보고. 너무 하고 싶고 진영이랑도 못해서 그 두 분과 이제 뭔가를 하고 이제 제 30대를 맞아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가기 전에 왜냐면 이 나이 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꼭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꼭 같이 해보고 싶고. 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좀 미숙하더라도 지금 이때 있는 게 미숙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철이 좀 더 없을 때 그죠. 진짜로. 나중에는 이제 계산해도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냥 저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게 있고 아마 2월에도 그런 걸 좀 이제 회사 출근하면서 좀 계속 해볼 것 같아요. 네, 약간 장르 정도만 좀 알려주시면 장르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이게 그래도 좀 오랜 시간 걸어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당시의 감정의 찌꺼기들을 모아서 만드는 약간 일기장 같은 것 같더라고요. 곡들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모노라는 걸 냈고 거기서 되게 한때 한참 이제 뭐 어떤 제 열등감이나 어두운 여러 가지를 쏟아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턴에 있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 지금은 약간 이런 거예요. 저도 제가 면허는 없지만 그 친구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보니까 막 요즘 공유차 이런 것도 많잖아요. 많죠. 네, 차 탈 때 음악 들을 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엔 잘 몰랐어요, 사실. 옛날에는 제가 이제 걸어 다닐 때 듣고, 버스 탈 때 듣고, 뭐 출근할 때 듣고, 우리 음악 만들고 춤출 때 듣고, 그다음에 정말 듣고 싶을 때 듣고 이랬는데 그냥 드라이브 할 때 왜 사람들이 음악을 그렇게 크게 틀고 이렇게 가느냐 그랬을 때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이게
딱 가사가 막 들리지 않아도 막 거기에 뭔가 녹아서 맞아요. 어떤 가는 것 거창한 같아요. 뭔가가 없어도 맞아요. 너무너무 사람한테 좋은 그 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냥 제가 찾아낸 거 하나는 그냥 이렇게 차 타고 친구랑 갈 때 들었을 때 좋은 음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아, 저 오늘 이제 인터뷰가 사실 끝났는데. 아, 이제 끝났구나. 네, 끝났는데 저는 이런 심플하네요. 얘기하면은 네.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제 항상 배우죠. 오늘 너무 즐거웠고 그러면 찜 퀴즈, 예? 예? 뭐야? 유퀴즈 따라해서 찜 퀴즈. 아, 퀴즈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오케이. 뭐 그럼 하나 내드려요? 아니야. 이 곡은 이제 학교 시리즈 방탄소년단 곡 중 이제 대표곡인데 아, 이제 학교 시리즈의 이제 첫 이제 발디딤을 했던 곡인데 이 곡은 무엇일까요? 혹시 학교의 눈물인가요? 그래서 노물 들으면서 아, 너무 이거 드리는군요. 하나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얼굴에 그냥 던지면 되나요? 네. 아무튼 아무튼, 네, 너무 뭐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사실은 이제 지민 씨 같은 분들 덕분에 정말 이 가사를 쓸 때도 되게 정말 재밌게 행복하게 쓸 수 있었다는 거. 그거 이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좀 보고 뭔가 오늘도 저는 뭔가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이 좀 더 생각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행복 이어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남 같네요. 좋은 그러니까요. 행복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거 끝나면 또 끝이에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뭐 인터뷰예요. 네. 인터뷰고 이제 제가 형을 인터뷰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고 이제 나 약간 이런 공간에 대해서 되게 오랜만인데 뭐 사실 이제 오늘 이제 그냥 단순한 얘기로 시작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냥 작업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이제 형의 어떤 뭐 특히 잠시로 이제 대표되는 그냥 여러 가지 이번 앨범과 형의 작업 그런 철학에 대한 얘기를 그냥 썰을 갖다가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철학까지. 뭐 철학이 싫으시면 이제 뭐랄까 철 같은 거. 네. 아무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 질문은 뭐 몇 번 나왔던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냥 좀 다른 식으로 좀 물어볼게요. 형이 곡을 만들 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 그리고 이제 곡을 만들 때 보통 모티브라는 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주로 오는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 두 가지 질문 정도를 하고 그냥 싶거든요. 뭐가 딱히 곡을 써야겠다 해서 쓰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진짜 너무 심심하면 할 게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최고의 놀이다. 진짜 할 게 너무 없으니까 이제 곡을 쓰는 건데 어이가 진짜 없네. 진짜 전 그렇진 않거든요. 진짜 뭔가 아니, 어쨌든 작업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면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이렇게 집에 작업실이나 있으면 정말 할 게 없단 말이지. 맨날 그렇다고 거기서 논팽이처럼 게임만 하고 있을 수도 그렇지. 없는 거고. 그건 맞지. 그러면 이제 한 개, 두 개씩 쓰는 게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예, 모여서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할 때 이제 진짜 필요할 때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럼 형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뭐예요? 곡을 이것만큼은 진짜 제일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키워드. 저 항상 키워드거든요. 뭐 잠시면 잠시 뭐 이런 거. 나는 그냥 일단은 비트를 먼저 만드니까 삘인가 역시? 별 생각이 없이 이번에 BA 앨범 만들 때 특히나 가사적으로는 진짜 완전 자유롭게 썼어가지고 뭔가 이번에 딱히 우리가 키워드를 줘서 이제 이 키워드에 맞게끔 써달라는 그런 게 건 없었잖아.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지금 이렇게 가사를 쓰면 되겠다 하는 게 딱딱딱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다른 곡들 가사를 못 넣었죠. 안 써주더라고. 너무 막 썼나 내가? 블루앤그레이 그래도 형은 반영이 되셨잖아요. 저 같은 블루앤그레이. 경우는 사실 반영이 안 돼. 왜? 물론 제가 태영이의 그 방향성을 잘못 이해했어요. 플레잉그레이는 그렇죠. 오케이. 그럼 형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그냥 그때그때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은 비트 확신 같은 거. 무조건 비트를 비트부터. 가 좋아야 되니까 음. 그걸 먼저 만드는 편이다 보니 오케이. 그럼 형이 약간 확실을 만들어가는 스타일 이렇게 생각하시죠. 한 덩어리씩 이렇게 하니까 수중차 약간 건축하듯이 이렇게 가는 비트 만들고 일단 멜로디 쓰고 쓰고 뭐 가사 작사하고, 있으면 있고 이렇게. 오케이.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 여기 튀고 저기 튀고. 자, 아무튼 사실 잠시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되게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막판에 뭐 그 아우트로 빠지네 마네 뭐 이거 가지고도 이제 뭐 간물을박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왜 그렇게 이제 많이 좀 수정이 된 거예요? 저는- 형의 의도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면 저는 3분 안에 곡을 끊고 싶었어요. 아 요즘 뭐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곡을 길게 안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작업을 다 끝내고 이제 다 정해지고 녹음 다 끝냈는데 이제 갑자기 종국이가 아 이거 허밍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허밍? 허밍. 이거. 그래서 그래 넣고 싶으면 넣어라. 그랬는데 그 앨범에 들어가져 있는 버전이 거의 한 4분대고. 아 4분대까지 갔었나? 그리고 허밍 내가 중간에 페이드아웃 시킨 게 한 3분 20초? 그 정도. 그냥 3분 한 58초 뭐 이랬던 것 같아요. 4분대까지 가가지고. 이게 되게 사실 이 잠시라는 곡이 처음부터 사비로 때려 박고 시작해서 좀 임팩트 있게 끝나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냥 이제 마지막에 딱 하면서 끝날 줄 허밍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그게 너무 길어지니까 네. 요즘 그런 스무스한 이런 좀 그런 분위기의 곡들이 몇 개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잠깐 트렌드 아닌 트렌드 약간 그냥 흘러 듣게끔 네. 하는 EDM 스타일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당장 날려야 된다고 이거 안 마음 더 된다고. 오해로 빚어진. 네. 네. 이거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이거 허밍 나오면 음악 끌 것 같다고 너무 길어가지고 줄여야 좀 된다고. 길긴 했어요. 네. 그래서 줄였지 뭐. 네. 근데. 오케이.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팬분들이 되게 가이드를 되게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가이드 들으면 뭐 둘 중 하나더라고요. 좋아하시든지 아니면 흑역사 남들이 둘 중 하나인데. 아 나 가이드 좋았어. 근데 잠시 가이드는 사실 되게 좋아서 보면 키도 좀 낮고 그래서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 편곡이 아니에요. 원래는 좀 부드럽네요. 톤이 낮아가지고. 앰비언트하네 되게. 아니, 좀 공간감 좀 많이 줘서 하려 했는데 믹스하고는 괜찮았어. 아 이거는 원 가이드가 아니다. 이거 내가 녹음 이거 많이 편집이 된 것 이거 같은데? 내가 덧대준 거고. 이거였나? 아 이거 이거다. 이거 원래 키야 원래 키. 약간 힘 빠진 느낌이 나네. 잠깐만 이것도 원 키 맞나? 키는 나는데요? 아 이거다. 아 그러네. 원래 되게 칠하잖아. 원래 되게 좀 이런 가벼운 분위기였는데 야, 키가 이 갑자기 키는 나도 부를 수 있다, 사비. 키가 한 트랜스포스 기준으로 한 6개인가 7개인가가 올라가가지고 제 키 반 정도 올라갔던 거. 야, 이거. 지금 너무 높아져가지고 좀 더 드라이브 노래 같다. 네,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 내가 에잇이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아 그런 느낌으로 그냥 우리가 하나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드라이브송으로다가 그러니까 완전 드라이브 노래. 예, 그래서 곡도 좀 짧게 만들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이 사비 한 2번 나오면 사실 끝나야 되잖아요. 원래. 벌써 나오고 사비 나오고 끝나야 한 돼. 2분 한 40초 때 끊고 싶었는데 랩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대로만 가면 한 3분 안에 들어가는 거지. 아, 뭐 약간 이런 느낌. 원래는 그 브레이크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랩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애드립도 하고 잠시만요. 뭐야? 하려고 했었는데 잠시만요. 중간 뭐야? 이렇게 좀 허밍 나오면서 그 약간 우리끼리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 이런 걸 하려고 막 했었었는데 거기 랩이 들어가더라고. 원래 뭐든지 이제 계략대로 되지 않는 그런. 하려 그랬는데 못했어 그래. 아무튼 원래는 좀 굉장히 좀 편하고 좀 이렇게 좀 펑키하네요. 그렇죠. 원래 네. 좀 펑키. 네. 아니, 완전 레트로 느낌은 아니었는데 뚱뚱뚱. 레트로처럼 이제 편곡이 돼가지고. 사실 작업할 때 좀 이거 괜찮을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멤버를 들어와야 되고. 근데 이제 막상 나중에 결과물을 들어보니까 뭐 더 좋았다. 와 이런 부분이 있는지 나는 원래 키가 올라와서 좀 적응이 안 걱정을 많이 됐었는데 하시죠. 예. 막상 또 지금 또 그 전 가이드를 들으니까 또 키 올라간 게 아 지금 게 훨씬 신나긴 해요. 그러니까 네. 좀 더 신나가지고 난 되게 만족했던 것 같아. 곡 작업할 때 별로 안 힘들었어가지고 저거는 가사 쓸 때도 되게 빨리빨리 나왔었어가지고 작업할 때 되게 편했어. 되게. 그럼 뭐 이제 그리고 뭐 이 질문도 사실은 뭐 받았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뭔가 이 어쨌든 사실 작업에 관한 인터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좀 순수하게 형이 이번 앨범 작업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형이 이제 그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는지 제가 이제 그 어떻게 하고 싶다. 이 작업이라는 걸 이제 한 지가 16년, 15년이 됐잖아요. 이제 그 그쵸, 그 정도 됐죠.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여섯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장르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좀 어쿠스틱한 것도 하고 싶고 네. 그래서 악기를 배우는 것도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기타도 그런 형이 직접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뭔가 좀 잔잔한 음악도 많이 듣고 그냥 근데 사실 BTS 음악이 사실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장르라 함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지. 포크 음악 하고 싶어. 포크. 아니, 농담은 아니고 그냥 그런 음악도 포크스러운 음악. 이게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의 가장 이제 장점이 여러 가지 장르를 다 할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그렇죠, 장점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다음번에 이제 약간 포크 이제 좀 어쿠스틱한 이제 딜란스 느낌을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진짜 좀 여러 가지를 좀 해보려고 그냥 오케이, 뭔가 힌트를 좀 받은 것 같네요. 네, 여러 가지 좀 해봐야죠. 또 노래하고 싶으시더라고요. 이제 노래 쪽으로 이제 방향을 이제 키를 틀고 계시는. 둘 다 하는 사람이 되면 좀 오래 할 수 있지 근데 않을까? 사실 요즘에는 워낙 장르들이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되고 여러 가지 경계가 없어지고 없으니까.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보면 뭐다 요즘 다 해요. 네. 멜로디가 안 들어가는 랩이 없. 그러니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뭔가 이제 뭐 그런 작업이나 음악을 들어주시고 뭔가 형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동안 못했던 말이라든지 사실 이렇게 각 잡고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이번 B 앨범이 진짜 좀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이번에 뭐 그럼요. 노미도 그래미 노미도 됐고 또 다이너마이트도 되게 다이너마이트 얘기도 하고 라이브 버전 또 핫백 얘기 하고 그래서 뭔가 이 정말 저희들도 작업을 할 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진짜 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좀 해봐라 해서 이제 우리한테 거의 전권을 넘긴 앨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부담 없이 만드니까 되게 재밌었고 또 성적에 대해서 딱히 그런 부담 없이 스트레스 하니까 또 성적도 잘 나와버렸고 앞으로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즐겁게 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뭔가 요 몇 앨범 동안 좀 부담감이 몇 개 좀 많이 늘 있었었는데 있었죠. 특히 세븐 앨범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아무래도 컨셉이 있고 뭔가 막 기획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딱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 근데 그런 거 없이 좀 마음 편하게 음악하는 것도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그런 경험을 좀 멤버들끼리 적절히 섞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또 B 앨범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잠시 많이 들으세요. 잠시 많이 들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드시죠. 네. 그 딸기를 뭐 만들어주셨네요. 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둘만의 공간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블루앤그레이를 이제 작업을 하셨잖아요, 우리 B 씨가. 네. 거의 이렇게 이제 많은 이 지분을 차지하면서 곡 작업한 건 거의 앨범에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쵸. 만들면서 어떻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블루앤그레이? 그 블루앤그레이라는 곡 자체가 일단 제 기분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블루앤그레이라는 말 자체는 제가 이겨내고 싶어서 그 곡을 쓴 게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되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지쳤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되게 일하면서 무뎌지고 지쳤던 마음이나 그냥 뭔가 번아웃 됐던 감정에 대해서도 되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가사적으로 좀 많이 풀어서 얘기를 해봤죠. 특히 뭔가 그러면 블루앤그레이 곡을 물론 뭐 자기의 이제 창작곡이고 다 네. 마음에 들겠지만 그 제일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뭐 멜로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뭐 일단 처음에 제가 멜로디를 쓸 때 그냥 한번 불러봤던 거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천사님을 믿잖아요. 제가 그 천사님을 Where's my 믿을 angel? 때 이제 가이드로 썼을 때 그냥 한번 흥얼거려야겠다 해서 이제 맨 처음에 흥얼거릴 때 Where is my angel이라는 그거를 했어요. 근데 이 문장이 좋더라고요. 그냥 내가 관통하는 하나의- 네, 그냥 제가 항상 고민이거나 무언가를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냥 천사님이라는 그런 그냥 가상의 인물을 하나 생각을 하고 그냥 눈 감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 제 감정에 대해서 지금 나는 뭔가 이 사람이 빨리 들어줘야 될 텐데 내 감정을 안 들어주셔서 Where's my angel이라고 했는데 그게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이거 되게 아예 첫 도입이니까 네 맞아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 특히 가이드로 이제 완전 영어로 된 가사들만 맞아요. 딱 들었을 때도 아 몇 개는 여기서 살아가겠네 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Where's My Angel은 꼭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 블루앤그레이 특히나 이제 또 블루앤그레이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초반에 들었던 이제 이 가이드랑 좀 달라졌어요 곡이. 초반에는 아무래도 그 블루앤그레이라는 곡을 제 이제 동창 친구와 그리고 이제 조우심 이제 프로듀서 형님께서 같이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저는 영어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영어를 제가 그렇게 월등한 편이 아니어서 이제 좀 친구들에게 이제 좀 부탁을 하고 제가 얘기하는 걸 한국어로 하면은 그거를 좀 영어로 좀 써주셨죠. 처음에 완전 영어인 곡이. 네, 믹스테이프로 넣으려고 영어 곡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한국어로 이제 바꾸게 됐죠. 앨범에 들어간 게 아무래도 훨씬 좋죠. 네,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이제 제가 컴퓨터는 게임만 할 줄 알았는데 그 가사를 쓰는 용이 돼버려서 이게 뭔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작업하면 되게 재밌죠. 특히나 이제 그렇게 앨범에 들어가고 또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고 이런 상황이 되면 또 다음 곡도 만들고 싶고 네. 이게 선순환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네요. 블루앤그레이 듣고 믹스테이프를 이제 기대하면서 특히나 이제 블루앤그레이는 뭐 제 가사도 좀 들어갔고 그쵸. 뭐 이제 짧게나마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끼어 들어간 거죠. 제 가사들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썼고 남준이도 썼는데 아까 남준이 이야기하기로는 아 자기가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욕심을 좀 낸 것 같아요. 제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풀어내고자 이제 멜로디에 대한 감정을 좀 풀어내고자 해서 제가 좀 다 썼었는데 이제 슈가 씨가 저에게 한 문장을 던져주신 거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게 이제 지민이 파트, 지민 씨의 파트 중에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으니까 그 한 문장이 저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이 문장은 꼭 쓰고 싶다 하고 이 문장을 이제 토대로 이제 그 뒤에 가사를 좀 제가 다시 써봤죠. 전반적으로 이제 뭐 작업할 때 그 각자의 그 가사의 그 투가 있다 보니까 그쵸. 이번에는 그냥 뭐 태영 씨가 제 가사를 잘 그 본인의 가사 투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썼던 것 같아요. 이번 앨범 작업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창작을 할 날이 훨씬 더 많을 텐데 네. 해온 날보다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싶어요? 뭐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스타일의 이제 뭐 이런 장르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고 네. 전반적으로 그려 나가는 이제 미래의 음악들 뭐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일단은 뭐 제가 지금 작업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은 사람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그리고 저는 무언가 돌려서 말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 솔직담백하게 제 이야기를 풀어내서 그냥 뭐 정말 나의 기분이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뭐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작하는 사람한테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네. 그래서 뭐 아미분들에게 아무래도 제가 뭐 이쁜 짓 뭐 이렇게 하려는 것들은 그냥 제 음악 스타일을 좋아해 주시는 것 자체가 저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아미들이 들어주시면. 그래서 저는 무언가 아미들이 좋아해 주실 때마다 계속 힘이 솟구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제 B 앨범은 이제 활동도 끝났고 네. 이제 당분간은 뭐 아직 예정돼 있는 게 저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음악 네. 활동 자체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이제 음악 작업물 형태가 지금 B 씨의 믹스테이프일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무리 한번 지어주세요. 일단은 제 믹스테이프가 생각보다 이제 좀 미뤄졌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첫 번째 믹스테이프인 것만큼 굉장한 제가 부담감은 안 가지려고 하는데 제 작업이다 보니까 부담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앨범이란 것은 아무래도 멤버들과 그런 부담감을 좀 나눌 수 있어서 좀 덜 했었는데 저 혼자만 짊어져야 하는 앨범을 만들어야 되는 게 뭔가 제가 들었을 때도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딱 그 끝이 도달해지면은 아미분들에게 빨리 들려드릴 테니까 기다려달란 말은 안 하지만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많이 드세요. 이렇게 저 위해서 이렇게 딸기도 선물해 주시고 많이 드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뭐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